엑스르프 타임즈 2023년 9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를 활용하려는 나라는 어딘가? 일본 웨지라는 그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전문가 디아누 프랜시스 여사는 2023년 6월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러시아는 붕괴된다는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린 어페어즈라고 최근 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하고 러시아의 권위주의가 약체화한다는 시나리오들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한 전문지라고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수 민족 국가로 분열 가능성이 있다. 소련 해체도 여러 군데 그 위성 국가들로 그 독립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다수의 그 민족 국가로 분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생 러시아는 서구에 접근하는가?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가 그 동서로 크게 그 길게 있는데 동유럽에 가까운 쪽 모스크바라든지 상테브루크인가요? 거기 이런 쪽이 러시아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가 그 러시아 서쪽에 좀 살고 있는 거로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붕괴된다면은 거꾸로 이제 그 나토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구미에서 친근감을 가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서 그 러시아 내에서 유럽과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구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구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미구에 의한 러시아 지원이 역사적인 새로운 전개도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러시아가 약화되면은 중국은 반드시 움직인다라고 또 예단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분열과 붕괴는 무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의 큰 대변국이 세계 정치의 큰 무대에서 주도한 중국이 당연히 간섭한다. 어떻게 넘어져도 유라시아의 지정학은 황당한 나이 쪽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두 명의 러시아인은 포린 어페어스지에 한정적인 중앙 권력과 강력한 지방자치의 두 편 상령에서 두 편의 논문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불량 독재 국가에서 의회제 연방공화국으로 변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또 논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를 그 기고문을 기고한 사람은 가장 당사자가 되는 것은 일본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 자가당착적인 얘기 같다 이거예요. 러시아의 붕괴는 세계적 규모로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 변경을 낳는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유라시아에서 세력권이 확대로 이어진다. 서방 국가 내에서 면밀한 상황 분석과 대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진정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유라시아 지정학 상황을 내기 위해서 면밀한 작전을 세워야 한다. 요거는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예요. 일본의 안전보장상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가 태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약화가 일본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더 대륙, 일본은 이 대륙 쪽에서 거의 섬이니까 한 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당사자가 자기네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그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다시 그 분할이 되면은 그 서구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뭔가 그 중앙아시아, 유라시아가 돼야 세계적인 안정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맞는 얘기고 면밀한 작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좀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가장 당사자가 되는 것은 한국이다. 고대사만이 아니라 최근세사에서도 러시아 동부 연해주는 고려인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해서 살았다. 물론 조선의 지배 세력의 수탈을 피해서 말이다.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 그 스탄이라는 게 우리말로 땅이죠. 스땅. 국가들이 투르크계로서 한국의 신라계와 같습니다. 먼 조상들이 스탄 국가들과 한국이 연계되어 자유민주주의 나라들로 되어야만 한다. 스탄 국가들이 현재로서는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지만은 우리는 그 종교를 뛰어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와 발해도 과거에 독자적인 서양 무역로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분 벽화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신라 유물에서는 로마의 유물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은 필연 과제이며 중국 붕괴에 따른 새로운 만주국가 연방은 필수이다라는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동맹국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동맹국이란 게 이제 그 한미일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 크루그먼 시진핑이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로 들리기 때문에 중국이 매우 끔찍한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경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인데요. 폴 크루그먼은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포용해야 하지만 중국이 이념이 방해가 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복지와 소비자 원조에 반대하는 것 같다. 이 사회는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올해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대규모 부채,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이 주요 이슈로 또 올랐는데 소비자들이 지출이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보수적인 공화당과 더 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깊은 수준의 위선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청교도적 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도 성장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경제를 회복하려면 국민들에게 독립적인 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크루그먼은 주장한다. 조금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지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체제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 약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동시에 약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필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더 강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중앙아시아가 그 중국이 더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많이 고토 회복 하는데 만주를 실질 지배를 그 청나라가 그 만주 여진족이 청나라를 만들면서 중국 대륙을 그 지배하면서 여러 그래서 그 청나라가 망하면서 당연히 만주가 그 중국 땅이 돼버린 꼴이 됐는데 원래 그 만주는 중국 애들이 지배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쳐들어온 적은 있지만 지배를 완전히 한 적이 없는 지역이 만주 지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고대사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 넥나자 최대 경쟁자, 건버진의 두 번째 관문 통과. 유한양행의 경쟁자가 있다 그런데 넥나자라는 그런 모양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항암제 타그리소 라는 게 있는데 그 1차 관문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랭나자 등장으로 약값 인하 유인 생겼다. 랭나자 타그리소 연내 나란히 급여 가능성. 이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에 와서 유한양행과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유한양행이 보면은 101년이 됐어요. 별도로 유한양행을 스로포트계로 분석한 곳은 별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미. 샤넬 코리아 사상 최대 실적이요 대규모 파업 예고.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 내용인데요. 지역 직원들이라고 이제 한계를 뒀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본사에 대한 막대한 배당금을 비난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그 이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품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추석 연휴는 물론 9월 주말에도 계획된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과학과 교수는 2022년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명품 1인당 소비액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이. 그는 하지만 명품 브랜드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시장에서 소비를 줄이면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소비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자보 본사의 해외법인 지배력은 샤넬 코리아와 같은 직원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영향력 회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한 거의 막 한 달 전인가요? 샤넬 코리아라고 국내 럭셔리 그 제품들 하는 그 외국계 그 코리아 한 세 군데를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한 것이 이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어, 1억 2,600만 원이에요. 2020년도가 이 정도면 상당히 고임금 대기업 수준인데 또 이런 그 불평들을 한다는 것이 이게 배가 불러서 그런 거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연간 그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재무지표도 하는데 여기 그 FCFE라는 게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이익 배당으로 본다면은 2022년도에 2,950억 원의 이익 배당을 해서 샤넬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게 투하자본 ROE로 볼 때는 82.9%, 83% 정도를 이익 배당으로 가져갔어요. 그 전년도 2021년도에는 20%를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은 이익 잉여금이 줄어야 되는 많이 안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잉여금은 13,650%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익 잉여금은 일단은 13,000%까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익 배당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익 배당을 가져가겠다는데 이익 배당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뭔 월급쟁이들이 말이 많냐라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데서 한국 3M 분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상장 기업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먼먼 코리아들도 일본계도 많죠. 비상장 기업들이 꽤 많이 됩니다. 대부분. 왜냐? 투자해서 이익이 남는 대로 과실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그러면 걔네들은 자본주의 논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3M의 경우는 그렇게 그 이익 배당을 안 가져가는데 제가 분석했을 시점에서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이익 배당을 가져가는 거로 돼 있어요. 매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3M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앞날에 어떤 불안 요소도 있고 하니까 이익 잉여금이 싸가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러면은 그 대신 이익 배당률이 좀 낮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져가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이익 배당률이 꽤 낮은데 그 낮은 이유는 그 이익 잉여금을 그 내부 여축을 해서 축적을 해서
또 재투자할 자금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 이 좋은 방향인 거죠. 우리로서는. 근데 외국계 자본이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익 배당률이 한국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스카운트 코리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선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은 되네요. 미 두부공장 투자 언제 빚보나 전환사채로 빚 돌려막는 풀무원. 그래서 풀무원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경영권 방어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어서 60% 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도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은 주가에는 그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전환사채 상환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소각을 해서 주식수를 줄였기 때문에 장부 가치는 올려버린 상태인데도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사실은 그 이런 분야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뉴스에 나온 대로 주가에는 악재다 하는데 주식수가 늘어서 주가의 악재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라도 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이 신선식품 이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현재 많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뭐 복구무동이라고 이 소비자가 그 복구무동 그 포장 제품을 들어보고 있는 그런 순간의 사진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살 걸 그랬나? 7억 하남 아파트 8개월 만에 반전. 뭐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집값 반등 가파른 경기 하남, 3억 로또 줍줍도 관심 폭발. 미사 강병도시 등 신도시, 원도심 등 전반적 상승. 요런 표현들이 이제 그 프로파간다, 선동하는 나쁜 뜻으로 얘기할 때 이런 거하고 이 정치적인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뉴스 제목들, 중간 제목들로 이렇게 뽑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하락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경기 부추기는 그런 뉴스들을 내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건설사 홍보성 뉴스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작성한 건데 하남시의 망월동은 문정권 때 신도시 개발로 지정된 곳이고 8호선 연장 노선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가 좀 세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 망월동 지역이 백제의 초창기 궁터가 있던 곳이고 구 명칭에 고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남시에서도 전세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에, 그곳에서 남한산성을 짧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남한산성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짧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고골이라는 데가 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건 골자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가 남한산성 이 연결된 그 줄기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방어용으로도 좋았고, 그 앞에는 또 한강이 흐르니까 안전 요새 같은 그런 지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그걸 뭐 풍수 지리로 봐서는 뭐 좋은 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 가격은 저는 내려가야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BC그룹 BR코리아 이주연 대표 사의 표명 취임 6개월 만에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입니다. BR코리아 이주연 대표가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사의를 밝혔다. BR코리아는 베스킨 라빈스, 던킨 등을 운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회사 측에 구두로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취임할 시 SPC그룹 첫 여성 대표로 주목받으며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되는데 도세호 전 비알코리아 대표의 복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 그래서 전 대표는 죄송합니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알코리아 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데 임기를 마치고 고문으로 있었다 이게요. 고문으로 있었는데 8월부터 6개월 만에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옛날 대표가 거꾸로 부사장으로 왔다. 음, 이거 뭔가 좀 인사가 좀 이상합니다. 나이도 더 많을 거고요. 또 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된 이주연 대표와 달리 도 부사장은 SPC맨으로 불리며 그는 1987년에 입사해 SPC 샤니 공장장 SPC 팩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 동네 베라 점퍼, 저희 동네 베스킨 라빈스 점퍼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팔이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 뜨거운 여름에 조금 손님이 있고, 요즘 그 베스킨 라빈스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던킨 도너스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너무 달아가지고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사 먹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궈야지 무슨 에, 옛날 사람을 다시 내 밑에 부사장으로 와가지고 나를 견제하겠다는 얘기냐 뭐냐. 에이, 성질나서 관둬. 나래도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경력이 아주 삐까번쩍하신 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좋은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중국의 위험 완화,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불가피합니다. 공급망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발원즈라고 구독료를 줘야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건데 제목만 따왔어요. 디리스킹이라고 부르던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던 미국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하며 제조업 활성화의 기회라고 말한다. 제가 좀 말을 좀 각색을 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이런 대목이 나오면은 제조업 혁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원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료비와 비용을 디커플링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싸다가 해외로 공장 이전하던 시기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끝났다. 한국의 글로벌 산업자본은 미국과 같은 전략적 소비지의 현지 생산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다 많이 때려짓고 미국 근로자들을 많이 또 채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미국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또 생존을 위해서라도 싼 인건비가 있는 나라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지역에 공장을 져가지고 이제 생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 원가 회계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디커플링해서 판단하는 그런 스루풋 관점의 경영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편집증적으로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이 관광선이 이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뭐 큰 인명피해는 아니지만은 승객 가족들이 그 사망한 사건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는 생각하던 대로 승객 가족들 책임 추궁에 기대도 했지만 시대떡고 관광선 사고 요런 제목인데, 결국 보고서의 내용은 회사의 책임이 분명한 것으로 카츠라다 세이이치 사장 60살 책임 추궁에 기대를 걸고 거는 소리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가족을 잃은 그 남편이
부인과 아들이 실종돼 가지고 4월 22일 홋카이도 샤리조우라는 데서 그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힌 사진을 게재했어요. 보고서는 함수 가판부의 해지에서 진술을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운항회사의 인력 부족과 선체, 통신, 설비 등의 보수 정비가 미흡했다고 지적, 홋카이도 운수국의 감시 검사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해상보안청은 가치따라 사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음,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해서 이런 그 보도의 그 어떤 그 뉴스 취급하는 그런 그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은 많은 인명파가 냈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야권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용해 먹은 거고 일본은 그런 거는 안 보인다. 하나의 안전사고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 아직 피터 자이안 그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 쭉그 뉴스 에, 레터 메일을 보낸 거에 의하면은 자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규모의 금융기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또 간접적으로 이들 기업 중 다수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미국은 현재 국제적 노출이 적고 실업률이 낮고 성장률이 높은 등 상당히 양호해 보인다. 이런 뉴스레터를 오래간만에 피터 자이언 지정학자가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책이 번역된 게 한 세개가 나왔는데 다 사서 읽어는 봤습니다. 대단한 건데 가장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향후 제 1등은 일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어각성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데 최근에 나온 책으로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just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 뭐 이런 뜻으로 책을 다시 좀 낸 것 같은데 국내 번역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영어 원서를 쓴다고 해서 저는 읽을 역량이 안 되고 뭔가 번역서가 나와야 한번 사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신형 전술 핵 공격 잠수함 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진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CNN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석 하에서 한국형 근데 한국형이라고 번역을 했네.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새로 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수요일 보도했다. 새로운 잠수함은 북한 해군의 핵심 수중 공격 수단 중 하나로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라고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항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밖에서 건조한 건지 이게 그 안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재작동을 하겠는지 또 AP에서도 북한이 미군 핵 전령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형 핵 공격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P 김동형 기자의 이것은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핵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수중에서 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국방부 6년 만에 인천 상륙작전 재현, 미 강습 상륙함 참가, 중공산당은 발끈, 에포크 타임즈 정경원 개공기자가 또 이 사람들은 또 뉴스레터를 신청했더니 가끔 보냅니다. 이렇게 6.25 전쟁에서 반전의 계기를 맞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가 오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린다.
여기 73주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게. 한미 6,000명 이상 참가하고 공산주의 침략 물리친 역사 기린다 했는데, 이번에 동원되는 그 배들이 독도함, 함과 상륙함, 노적봉함, 천왕봉함도 참가해 전력 전개하고 기회 제거, 팔미도 등 등대 점등, 화력 지원, 해상 돌격, 공중 돌격, 해안 확보 등을 선보이며 과거와 다른 우리 군의 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륙작전 지연이 끝나면은 KAAV와 자주포, 전차 등이 참전용사, 군악대, 의장대, 해병 전우회 등과 인천 시내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 캐나다 해군까지 더하면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에는 7,0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 참가하는 셈이다. 특히 미 해군 강속 상륙함, 아메리칸 함은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을 긴장하게 만드는 전략자산이다. 요거 사진은 약 10년 전에 훈련하던 그 상륙 훈련하던 모습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상 그 9월 8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